돈, 명예, 그리고 자부심.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한 일본인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한국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최고라 자부하던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키히토 마사루예요. 저는 32살이고 일본 도쿄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하고 노력하며 보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저는 도쿄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죠. 시험마다 최고 점수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힘든 훈련을 거쳐 일본 최고의 병원 중 하나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월급도 많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시고 동료들도 저를 존경해줘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에요. 하지만 뭔가 허전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흰 가운을 걸치고 병원으로 향하죠. 도쿄의 거리는 항상 바빠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도 웃지 않아요.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하면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돼요. 환자들이 들어오고 환자들이 나가고 저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회의에 참석해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어요. 가끔은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한 캔을 사서 마시고 바로 다시 일하러 가요. 같이 일하는 의사들은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선배들을 절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규칙을 따르고 집으로 가죠.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말을 듣는 일은 없어요. 괜찮아?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어요. 힘들어도 티를 내면 안 되고 슬퍼도 속으로 삼켜야 해요. 긴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제 아파트를 바라보죠. 너무 조용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요. 텔레비전을 켜지만 흥미로운 건 없어요. 휴대폰을 꺼내 SNS를 스크롤하며 사람들의 사진을 봐요. 여행을 가고 웃고 즐기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해요. 왜 나는 저렇게 기쁘지 않을까? 내가 꿈꿨던 모든 걸 가졌는데 왜 공허할까? 어느 저녁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에 선정됐네. 특별한 프로그램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연수할 기회를 주겠다. 한국의 최고 병원 중 하나에서 훈련받고 그곳의 의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워와라.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한국? 솔직히 한 번도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일본과 가까운 나라라는 것 정도?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따라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말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야 하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지? 하지만 병원장의 말은 명령이에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3개월 동안 한국. 그냥 가서 할 일만 하고 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서울 대한민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며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꼭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 동안만 버티자. 그냥 할 일만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솔직히 도쿄보다 작고 조용할 줄 알았어요. 발전 속도도 일본보다 느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햇빛 아래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가요.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방은 깔끔하고 단순했어요. 작은 주방과 침대,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짐을 빠르게 정리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말소리, 사람들, 거리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까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흰 가운을 챙겨 입었어요. 오늘은 병원에서의 첫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 안이 항상 조용해요. 다들 휴대폰만 보거나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으며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줄까? 외국인이라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먼저 눈에 띈 건 의사와 간호사들의 관계였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공식적이에요. 의사가 명령을 내리면 간호사는 조용히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고위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에 서서 담당 교수와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교수가 정말 진지하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뒤돌아보니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인 의사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번 연수를 담당하는 민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인사가 거의 없죠. 우리는 보통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해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따뜻한 인사의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동료들에게 친절하더라도 일정한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훨씬 따뜻했어요. 더 인간적이었어요. 민 교수님은 병원을 둘러보며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일본어로 말을 걸며 저를 배려해 줬어요. 솔직히 예상 밖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먹을 준비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선배 의사들은 따로 식사하고 후배들은 조용히 자기들끼리 먹어요. 그런데 민 교수님과 동료 의사들이 저를 불렀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같이 가시죠.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함께 병원 근처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 불고기, 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찌개가 놓였어요. 민 교수님이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모든 음식 다 한 번씩 드셔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순간 입안이 얼얼해졌어요. 이게 뭐지? 맵고 새콤하고 강한 맛이 나는데 이상하게 맛있어.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맛있어요. 그러자 모두 환호하며 웃었어요. 순간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예상과 달랐던 분위기, 따뜻했던 점심시간.
오늘 하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저 혼자만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병원은 항상 조용해요. 의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환자들은 질문 없이 듣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흘러가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달랐어요. 어느 아침 병동으로 들어서던 중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젊은 여자 의사가 나이 많은 환자의 두 손을 잡고 호전되어 다행이라 웃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도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서서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농담을 나누지 않아요. 의사는 항상 진지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 교수님을 따라 회진을 돌았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이야기하고 차트를 정리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선배 의사가 말하면 후배들은 듣기만 해요. 질문하는 일도 반박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젊은 의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민 교수님은 그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건 예의 없는 행동 아닌가? 왜 그냥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젊은 의사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민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선배 의사가 후배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였다고? 일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게 당연했어요. 여기선 모두가 한 팀이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과 다시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얼큰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채워줬어요. 식탁을 둘러보니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가족 이야기, 취미,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일들까지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일본이 그립지 않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그리운가? 머릿속에 도쿄의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 그런데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음식, 사람들의 웃음소리 함께 있는 느낌. 젓가락을 들어 찌개에 한 숟가락을 더 떴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 교수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여기 있는 동안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서울의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친구들은 작은 가게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고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저는 항상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란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이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이 더 이상 낯선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도 익숙해졌고 병원 복도 식당 그리고 간호사들이 아침마다 커피를 사러 가는 입구 근처 작은 카페까지 어디든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언어였어요.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거나 저를 배려해서 조금씩 일본어로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서로 대화할 때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빠르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감정이 가득 담긴 채로요. 저도 몇몇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때 저도 같이 웃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간호사가 환자를 다독이며 말을 걸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저만 외부인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저녁 저는 숙소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어요. 몇 개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봤지만 발음이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 그때 며칠 전에 병원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할아버지 환자가 식사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입 가까이 가져다주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알 수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서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공책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갔어요. 쉬는 시간에 민 교수님 옆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요? 민 교수님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공책을 가져가더니 발음을 적어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따라해봤어요. 발음이 어색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격려하는 웃음이었어요. 간호사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오, 한국어 배우고 계시네요. 그날부터 새로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공책에 적었어요. 환자 사이를 오가는 짧은 시간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계속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발음을 헷갈렸고 뜻을 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있는 한 노인 환자가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수술은 잘 끝났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해봤어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려는데 민 교수님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한국에서의 3달이 마치 3주 같았어요. 연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일본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복귀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벌써 다음 주?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도 기다리고 있고 동료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쌓아온 일본에서의 삶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대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병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어요. 환자를 돌보고 민 교수님과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간호사들의 웃음소리, 의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소리, 환자들이 감사합니다 라며 밝게 인사하는 소리.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방문객이 아니구나. 이곳의 한 부분이 되었구나.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민 교수님 옆에 앉았어요. 그분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수가 다음 주면 끝나요. 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돌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민 교수님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어요. 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는데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좋은 직장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도 있죠. 항상 뭔가 외로웠어요. 민 교수님이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려줬어요. 일은 일이고 동료는 동료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진짜로 신경 써줘요. 같이 웃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와줘요. 심지어 환자들까지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울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분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히 말했어요. 여기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숙소로 돌아갔어요.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골목 어기 작은 식당 앞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크게 웃고 있었어요. 왜 여기가 도쿄보다 더 집처럼 느껴질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일본 병원에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다음 주에 복귀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손이 멈칫했어요.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걸까?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함께하는 즐거움, 팀워크, 그리고 속할 곳이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답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적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통화 가능할까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행복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 햇살이 건물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긴장됐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민 교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말을 하러 온 얼굴이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잠시 민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여기서 더 생동감을 느낀다는 것.
의학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배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할 곳을 찾았다는 것. 민 교수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확실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휴대폰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꿀꺽 침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몇 분 동안 저는 제 결정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 여기서 만난 사람들, 새롭게 배운 것들.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장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해해 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배운 것들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 길이라고 확신해요. 행운을 빕니다. 병원장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다면 자리는 항상 비워둘게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 이제는 공식적인 선택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골목 어귀의 작은 식당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키히토 선생님, 여기요. 민 교수님과 동료들이 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같이 앉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매콤한 김치찌개를 한 입 떴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맛. 속까지 따스해지는 느낌. 주변을 둘러봤어요. 함께 웃고 있는 동료들.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집이 된 이곳.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행복.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키히토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단순한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어요. 함께 웃고 서로를 챙기며 속할 곳이 있다는 느낌. 그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익숙한 삶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